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오늘은 GFX 100S2. 자, 이 모델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어요. GFX 100 모델. 후지 파티클이라고 있죠. 그래서 거기 센터도 있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100S2를 좀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립감은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손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거 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102 모델을 쓰는데 지금 센터에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비스 들어가다 보니까 후지 같은 경우는 요 FPS 회원이 되면은 카메라를 맡기거나 그 수리 기간 동안에 똑같은 모델로 사용할 수 있게 카메라를 보내줘요. 근데 저는 100S2를 쓰는데 그 카메라가 지금 없어가지고 100S2 모델 아래급이죠? 보내준 김에 쓰면서 리뷰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자세한 리뷰보다는 여기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죠. 조회수가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꽤 나왔는데 10,000회가 넘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새로운 카메라나 이런 데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국내 리뷰도 별로 없고 실물을 가지고 리뷰한 것도 아니고 그냥 B&H 사이트에서 이미지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태국을 한 12일 정도 다녀와가지고 3일 전, 2, 3일 전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 좀 하고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태국 갈 때 아예 요 카메라만 들고 갔어요. 2대를 갖고 갈까 하다가 후지 2대보다는 이제 소니도 하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소니도 제가 가져간 거 하고 렌즈하고 요걸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이제 100S로 2대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 후지 카메라로 좀 부족해요. 이게 느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천후 줌 렌즈가 별로 없어요. 2035, 3264 정도 가지고 다니면 얼추 맞긴 맞는데 3264에서 또 그 이상 땡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니 다음 영상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소니의 24의 240 렌즈 아니면은 뭐 니콘의 24의 120 렌즈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24의 120보다는 여행에서 진짜 먼 데를 땡기거나 그럴 때는 24의 240 렌즈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후지 한 대, 그러니까 렌즈 3개, 그 다음에 소니 하나, 그 다음에 렌즈도 소니도 3개 이렇게 이제 가져가서 가방을 2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장노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후지 GFX 100에서는 이제 거의 다 찍고, 일반적으로 아침에 뭐 돌아다니는 풍경, 스냅사진 이런 것들은 소니 카메라로 찍고.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13일 좀 더 됐죠. 지금 한 보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태국 가기 전에도 받아가지고 좀 사용을 하면서. 근데 제가 요 영상 전에 먼저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면은 거의 이제 100S하고 똑같다 그랬죠. 거의 뭐 똑같고 버튼이나 이런 것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요렇게 2개를 다 보셔도 똑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무게가 한 2-30g이 줄었어요. 요게 바디가. 근데 다른 것들은 버튼 위치, 그 다음에 메뉴 설명, 뭐 아래, 그 다음에 배터리, 다이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100%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모습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자, 정면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측면도 그렇고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센서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GFX 102보다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GFX 100S보다는 속도가 빠르고 판독 속도가 이제 빠른 그런 센서가 들어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속도나 이런 건 차이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연사가 빨라졌으니까는 조금 더 빠른 센서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되겠죠. 빨리 읽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LCD 액정 뭐 이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랑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요 GFX 100S2 모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요걸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물도 이렇게 만지고 보니까 기존의 100S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걸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지 처음으로 1억 화소짜리에 뭐 발을 들인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GFX 100S2 모델을 사야 되겠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아직까지는 2개를 팔고 있는데, 요 모델은 출시가가 799만원, 그 다음에 GFX 100S2 요 모델은 699만원, 100만원 차이가 나요. 이제 100만원이 저렴해진 거죠. 신모델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후지 카메라는 특히 이제 중형에 한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지에서는 이제 소형 카메라도 있죠. 크롭 바디로 된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신모델 나올 때. 근데 중형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다음 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보통 100만원, 30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나오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풀프레임 가격으로 점점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S 같은 50S2나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5mm 센서 가지고 있는 이런 풀프레임 카메라 가격보다도 가격이 거의 낮게 막 들어오죠. 지금 요거는 이제 1억 화소짜리인데 1억 화소짜리 같은 경우도 뭐 690이다 그러면은 풀프레임에서 제일 큰 플래그십 카메라 가격보다도 이제 낮은 경우인데 거의 800만 원대로 나왔다가 이제 700만 원, 699만 원, 거의 700만 원이니까 요 정도면은 이제 35mm 플래그십보다도 거의 가격이 낮아졌어요. 물론 렌즈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은 중형이 비싸다고 하긴 하지만은 하세 같은 경우는 진짜 2배예요. 하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후지 GF, 후지눈 렌즈 이런 렌즈들은 가격이 중형치고는 꽤 저렴해요. 2035 이런 렌즈가 한 300 초반대. 그러다 보니까 소니로 치면은 뭐 G마스터 렌즈, 2470 렌즈나 이런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중고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풀프레임하고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제 속도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내가 다양하게 쓴다 그랬을 때는 35mm를 쓰시는 게 편하고, 특정한 분야가 있다, 큰 화소에다가 느릿느릿하고 조금 이런 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GFX 이런 중형 시스템, 라지 포맷이라 그러죠. 이런 시스템으로 와도 충분히 장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처음에도 가져와 가지고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 시야율이 있어요. 뷰파인더 시야율이 요게 0.84 배율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원해요. 안으로 봤을 때 해상도도 조금 올라가고, 기존의 요 GFX나 50S 이런 모델들이 0.77배. 그래서 보통 35mm 카메라들도 보면은 대부분 0.77배, 78배 이렇게 많이 썼어요. DSLR 카메라, 이렇게 이제 미러리스 전에 DSLR 세대에서도 뷰파인더 보면 0.77배, 78배, 뭐 16배,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것들은 뭐 6.7배, 0.67배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뷰파인더로 봐도 저 안에서 화면이 되게 작게 보여요. 근데 후지에서는 이제 제일 큰 게 GFX 102 모델이 요게 거의 뭐 1대1이에요. 그러니까 100%죠. 시야율이 1대1. 그래서 그거보다는 작아요. 근데 요게 그럼 0.77배하고 요게 0.84배인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쾌적해요. 쾌적하긴 한데 뭐 GFX 102 보면 제가 완전히 광활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35mm 중에서는 지금 제일 넓은 게 소니의 알파7, 알파5가 제일 커요. 0.9배로 배율이 제일 높아가지고 다른 풀프레임보다도 넓고, 지금 새로 나온 이 GFX 중형 카메라 100S2 모델보다도 더 넓어요. 그래서 알파7, 알파5도 보면은 광활해요. 그래서 35mm 중에서도 지금 뭐 중국기들은 거의 이제 각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는데 소니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니도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조금 이따 한번 해볼까 그래요. 다른 영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바뀐 거는 뭐 연사하고 초점도 뭐 필터 끼고 보통 8000 정도 ND 8000 만들어서 많이 찍다 보니까 뭐 초점 잡히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50S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위상차하고 콘트라스트 방식이다 보니까 초점 잡는 게 ND 8000 정도 꼈을 때 안 잡힐 때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거의 두 개 다 똑같고, 연사가 이제 7프레임으로 좀 빨라졌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배율도 이제 조금 시원하고, 그러니까는 뭐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형을 산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GFX 102를 사시겠고, 그 다음에 GF 100S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GFX 102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저도 쓰고 있지만은, 이거에서 102 같은 경우도 굳이 사진만 찍는다 그랬을 때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랬을 때는 저는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중고로 구매를 하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450 한 중반에서 500 초반 그 사이에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새거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그렇게 중고를 사면은 렌즈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처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는 102나 100S2 뭐 이런 거를 사양에 맞게 영상도 쓰고 뭐 연사도 필요해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저희 구독자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장노출을 찍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후지를 쓰시는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찍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 장노출 찍고 풍경 찍고 이렇게 천천히 찍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100S를 봤을 때 화질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관하고 이런 것들도 뭐 비교할 게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태국에 갔다 온 사진을 보면서, 사실 제가 먼저 쭉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뭐 1억 화소가 되다 보니까 화질이야 안 좋을 수가 없죠. 후지눈 렌즈도 아주 명성이 높은 렌즈고,
그 다음에 중형에서 원래 필름 센터 때부터 계속 최고의 상업용 카메라로 이렇게 자리를 매기면서 후지 중형이라서 지금 촬영했던 이런 사진들도 아주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촬영 결과물도 눈에 띄게 GFS 100S2가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똑같은 1억 화소짜리 모델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요거는 이제 지금 한 15일 보름 정도만 쓰고 있지만은 기존에 요 100S2 1년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GFS 100II 같은 경우도 1년째 쓰면서 두 개 바디를 사진 품질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저도 처음에 요걸 쓰다가 야 100II가 센서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훨씬 좋아 보이겠지 했는데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밀하게 수치를 재거나 이랬을 때는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포토샵에서 100% 띄워놓고 확대해서 보고 뭐 200% 300% 확대해서 보고 이랬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구입하실 때는 기존에 요 100S 이런 걸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메타 정보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120초에 조리개 16에 2035에 초점거리는 32mm로 찍었어요. 35mm 필름으로 환산하면 한 25mm 정도 되겠죠. 자, 여기는 위성 지도에서 이제 구글 지도를 보고 태국을 가면서 이제 푸켓 그쪽 근처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갔다가 쭉 옆에 동쪽으로 가서 방콕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쭉 해안도로만 쭉 한번 찾아놨었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물에 잠기는 맹그로브 나무들이 있는 데인데 물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요런 게 있으면 아마 무슨 양식장이나 거기서 조개를 캐오거나 이런 짐을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한번 쭉 해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100%로 확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데 이제 모서리인데, 뭐, 이렇게 봤을 때 디테일이 뭐 나쁘거나 거의 그렇지 않죠?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죠? 장노출로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감도도 낮고, 그 다음에 뭐, 필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아마 2장을 꼈을 거예요. 2장짜리를. 근데도 화질이 괜찮죠. 주변 들어서 막 땡겨지고 막 그러는 게 없고, 2035 렌즈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다른 이제 35mm 렌즈에서는 뭐 13mm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쫙쫙 갈라지고 왜곡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화각은 잘 안 쓰는데, 후지에서 이제 2035 하면 한 17mm 정도 1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런 데도 질감 잘 살아있고, 이런 타이어도 이런 질감이 아주 잘 살아있죠. 이런 녹슨 부분도 그렇고. 자, 제일 앞쪽에서 지금 제일 끝에 쪽에도 그렇고, 여기 나무도 그렇고, 이 앞에도. 자, 여기 이제 100%로, 자, 조금 더 확대해봐도 요건 이제 200%. 자, 이렇게 100%로 확대했을 때가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디테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1억 화소로 찍다 보면은 낮은 화소를 못 찍는 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정하기 전에 이렇게 보는 즐거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뒤에 산 같은 경우, 이렇게 바위 이런 데들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런 끈들도 그렇고, 자, 앞쪽도 그렇고. 자, 확대해서 보면은 요 모서리 부분부터 거의 뭐 요 정도면은 요 정도쯤엔 거의 이제 중앙부 되겠는데, 요런 데도 이제 뭐 화질이 잘 나와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닷가 만조 때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비가 막 내렸었거든요. 제가 쇼츠로도 한번 올렸었는데 여기도 여러 장을 찍었어요. 한참 많이 찍었었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앙부가 되겠고 주변부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극주변부 이렇게 되겠죠. GFS 100S2. 자, 보시면은 여기 나무 태도 잘 보이고, 이렇게 나무 이제 그라인더로 가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잘 보이죠. 못자국들도 잘 보이고, 기둥도 아주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자, 요게 이제 1억 화소라서 이런 거 볼 때 참 좋아요. 5천만 화소만 돼도 이게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끄라비 이렇게 이제 카페, 예쁜 카페에 왔는데 요 그네도 이렇게 물에 잠겨 가지고, 요게 제가 아침에 간조 때도 갔었거든요. 아침에 간조 때 물 완전히 빠진 다음에 둘러봤는데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떨어지면은 한 사람 키 정도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 그네가 있는데 그네도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쭉 빠지면 이 나무 기둥도 한 이 정도쯤 되거든요. 물 빠졌을 때 제가 이 나무, 이 카페 옆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계속 나무가 있어요. 거기까지 다 걸어서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사진이 디테일이 좋죠. 여기 나뭇잎 다 보이고, 이 막대기도 선명하게 보이고, 자, 여기 끝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만조대가 돼가지고,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사실 찍을 때, 물이 아래서 탁탁 쳐가지고, 진동이 좀 있었어요. 여기 메타 정보를 보면은, 자, 지금 4분으로 찍었네요. 4분으로. 그죠? 요거 짧게도 찍고 막 그래서 진동이 생겨가지고. 진동이 생길 때는 2분, 1분, 한 60초 정도로 촬영했을 때도 있고. 제가 볼 때는 35mm도 뭐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이 정도 이제 화소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은, 이렇게 100% 확대했을 때 선명하게 디테일이 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자, 글씨나 이런 데도 이제 깨끗하죠. 이런 데 나무가 이제 바람의 잔상으로 흔들려서 그렇고. 지금 요 사진들은 다 보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원본 사진 그대로예요. 무보정 사진.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디테일이 아주 좋죠. 자, 이런데 디테일 아주 좋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참 걸어가야 돼요. 여기가 꽤 길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뭐 음료나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에 잠겨 있을 때 여기서 마실 수도 있고 분위기 아주 좋죠. 자, 라이트들 이런 거 좋고 단렌즈를 쓰면은 이런 게 화질이 아마 이제 더 좋을 텐데 저는 좀 불편해가지고 단렌즈를 안 사고 지금 줌렌즈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카페 앞에 나무 숲인데 이쪽이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은 이제 순바섬이라고 유명하죠. 맹그로브 나무 오래된 아주 밑둥이 두껍고 이제 그런 나무들이 유명한데 이쪽에도 맹그로브 요것도 이제 맹그로브 나무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쪽으로 돌아다니면은 나무가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잠기는 이런 장면들이 바닷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아주 이쁘고 디테일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진도 자, 여기도 배가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흔들리죠. 여기 저쪽에 이제 만조 때 저쪽을 찍고 오다 보니까 물이 좀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분위기가 괜찮죠. 배가 뒤에다가 이렇게 뭐 받침대를 해놔가지고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가긴 갈 건데 그때는 물이 조금 덜 빠졌을 때 와가지고 요 앞에까지 물 차있을 때 찍으면은 좀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쫙 물로 다 덮이고 배만 있고 나무나 이런 것들은 좀 흔들려도 좀 멋이 있겠죠. 요것도 지금 이제 물을 앞에는 살짝 채워가지고 보정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여기도 뒤에도 디테일이 아주 좋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부들이 다니는 이런 길인데 아, 여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못이 안 박혀 있는 부분은 나무가 없어서 아래로 쑥 빠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광객들이 다니는 예쁜 그런 길들이 아니고 어부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잘려서 그러는데 여기 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이제 물이 빠졌을 때도 이쪽에서 배를 타고 나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이거 되게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끝으로 나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자, 앞에 섬도 보이고, 이쪽이 아마 섬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뭐 요게 좀 꽤 유명한 섬일 거예요. 이쪽으로는 이제 카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외딴 지역인데 관광지로도 좀 많이 가고. 자, 이런 것도 요게 이제 파탈룽 쪽에 있는 이제 호수인데 요걸 이제 보러 간 거죠. 메인은 요거 하고 요런 이제 전통 어로하고 요쪽에 가면 어창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물하고 이런 것들 지금 이제 100%로 보는데 그물 디테일들 아주 좋죠. 요거는 그 앞에 숙소하고 카페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연꽃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있어가지고 호수라서 이런 것들 조금 지우고 요런 것도 지우고 하면은 보정하면은 좀 괜찮은 분위기 나오겠죠. 자, 요것도 그렇고 자, 요거는 저희 숙소
숙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타는 곳인데 이렇게 아주 현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보세요. 지평선 뭐 끝이 안 보이죠?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게 지도에서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보정 무보정 사진. 자, 요거는 이제 흑백을 한번 살짝 바꿔본 사진이네요. 자, 이런 것도 이 나무를 여기서 이제 현지에서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어창이나 이런 걸 짓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통 어로 이런 걸 짓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이런 이제 무슨 구조물들이 있으면 이제 많이 찍는데 이 태국 쪽에는 여기 이제 호수인데도 이런 게 천지예요. 바닷가 쪽에도 많고. 자, 요거는 이제 적외선 사진을 찍으려고 요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예쁘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자, 디테일이 아주 좋죠. 자, 여기도 호수. 자, 이런 것들이 이 호수 주변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여기가 원래 제일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가 딱 숙소더라고요.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2층 꼭대기에서 찍으면 딱 괜찮은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준비 중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다른 데 가가지고 언덕 조금 높은 데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건 영상 편집하다 보면 아마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을 보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고화소로 볼 때는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이런 어망이나 그물 끝에 디테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보이기 때문에 막대기도 구불구불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죠. 자, 이것도 보정을 할 때는 요렇게 지저분한 데는 조금 지워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하고. 자, 이런 사진도 자, 이렇게 앞에 디테일 좋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뭐 더 좋아졌다, 뭐 좀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찍던 그냥 GFS 102, 그다음에 이제 100S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이렇게 찍었을 때 뭐 다른 느낌은 못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런 것들도 보관을 하고 요쪽 동네의 또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요것도 이제 구글 지도에서 찾았는데 요쪽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요쪽 동네는 배를 다 이렇게 띄워서 보관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띄워서 보관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데도 다 찍기가 좀 그러는 게 요것도 지금 배 선착장이거든요. 배 들어오면은 뒤에 모터나 이제 스크류가 있죠. 그걸 붕 띄워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는 장소인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미국처럼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어요. 해변가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 이런 걸 찍으러 가려면 남의 집을 다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요런 이제 펜션에서 찍는데도 마찬가지죠. 아까 처음에 찍었던 요런 이제 펜션에서 찍는 요런 것들도 숙소나 카페를 통하지 않고선 이걸 보러 가기가 힘들어요. 자, 요것도 살짝 흔들리고 얘가 예뻐가지고 요거 흑백으로 색깔만 딱 조절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재밌죠? 자, 이것도 사진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보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디테일이 아주 좋아요.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자, 그물이 쫙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 하나만 딱 있으면은 아주 더 물이 좀 더 잠기면서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가 이제 답사를 하러 제가 갔다 오냐고 뭐 집집마다 계속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만 있는 것만 딱 찾으면 아주 그림이 아주 예쁘게 나오겠죠. 미니멀리즘하게. 그리고 물이 조금 더 잠겨 가지고 여기까지 딱 덮는다고 그렇게 깔끔하게만 찍으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구조물들도 많고 요게 호수인데 이게 고기를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 디테일하고 그물하고 사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잘라 보려고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배경으로 조금씩 나오게 이렇게 이제 잡아보려고 했는데 괜찮죠? 이게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호수라서 만조간조가 있어가지고 다 잠겼다가 또 물이 빠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말이 통하면은 좀 현지인들한테 이걸 물어보겠는데 나 처음 간 거라서 다음에 가면 이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어.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자, 이쪽 호수에는 요런 어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자, 여기도 보면은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물이나 이런 데 디테일 잘 나오고 잠자리까지 보이네요, 여기. 자, 이렇게 수초하고도 같이 한번 담아보고, 지저분한 것들은 좀 지우면서 크롭을 좀 해야 되겠죠. 위에 찍을 때 좀 넓게 찍은 거라서 요거는 이제 망원으로 좀 당겨서 찍은 거고, 자, 이런 구조물도 있고, 자, 이런 구조물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는 사원 앞에 있는 바다인데 요거는 이제 좀 만조 시간 거의 다 돼서 갔거든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쭉 물에 차오르게.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이렇게 감아져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보면 좀 불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화질이 좋죠? 자, 이렇게 데크에서 이렇게 찍어보고, 자,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은 정말 많아요.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곰지양이 지금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웨딩 촬영한 영상도 있어요. 여기 촬영하고 있는데 웨딩 촬영하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원지 같은데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그런 유원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만 촬영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한 대 오고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봤더니 사진 작가님인데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도 보면은 진짜 우리는 아니야, 우리도 보면은 저도 수업할 때 보면은 지금 오디마크 3, 4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그 DSLR 카메라로 진짜 번들레지 같은 거 그런 걸로만 웨딩 촬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영상 나가는 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죠. 여기 아주 위험해요. 이게 위성지도에서 보고 이제 찾았던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도 무슨 유원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발길이 진짜 한 10년, 20년 정도 끊긴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데도 실제로 보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 잘 밟고 된 게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휘어져서 정말 라인이 이쁘죠? 그래서 요 끝에, 요거만 요렇게 끝에 싹 지우면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하게. 그래서 이제 보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제일 앞에서부터 이렇게 못하고, 자, 쭉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하게 다 맞아야 되겠죠. 요 끝에까지. 자, 요 끝에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초점이 잘 맞죠. 심도도 깊고 흔들리거나 이런 것도 없고, 굳이 따로 보정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무 데크 질감만 잘 살리고 여기 지저분한 것들 여기만 딱 끊어주고 여기도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렇게 싹 지우고 하늘도 그냥 미니멀지만 깔끔하게 만들어서 여기만 만들면은 아주 깔끔하게 미니멀지만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를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스페인에서도 제가 유명한 데가 있어요. 스페인에서도 하나 찾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항상 해가 지는 방향이고, 요쪽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해가 뜨는 방향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우리 해외 출사를 한번 기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여기를 이제 해 뜨는 시간에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호수를 뺑 돌고 이제 계속 답사다니고 찾아내고 찾았던 거 다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찍고만 왔어요. 그래도 아주 예쁘죠. 해가 꼭 안 뜨고, 해가 뜨면은 또 색깔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좋고, 해가 없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우기라 그래가지고 저는 비가 엄청 오고 막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고 갔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한 열흘 동안.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다 찍고 방콕 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 하루만 비가 엄청 오고 또 한 중간중간 가끔씩 내리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기는 너무 좋았어요. 우기라 그래가지고 구름은 항상 껴있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아침 저녁에 일출일몰을 못 보는 거 조금 이제 색깔이 있고 밝고 그런 사진도 좀 이런 데서 걸쳐서 찍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기라서 계속 구름이 껴있으니까 근데 사진 찍기는 더 좋았어요. 계속.
자, 그래서 요런 데서는 요 라인들을 이제 잘 살려야 되겠죠.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지금 찾을래야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피사체이기 때문에 요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부산의 다대포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자로 돼가지고 한 7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다대포에. 그래서 그거 이제 참 아주 예스러운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어디 섬을 들어가도 이제 이런 풍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동남아 쪽도 뭐 돌아다니면은 뭐 무조건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요. 저는 위성지도 보고 쭉 찾아가지고 이번에 답사를 한 건데 이런 데 가서 딱 실제로 보고 있고 확인하고 나면은 거기서 뭔가 유원지나 이런 뭐 부둣가나 이런 데인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발길이 끊긴 뭐 망한 유원지 같은 느낌? 거의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식당 같은 데가 막 쭉 이제 장사 잘 되던 데인데 뭔가 다 빈집 같고 막 그런데 그래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요 옆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기 좀 지우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조금 지우고 요 산 조금 희미하게 하고 나면은 예쁜 좀 재밌는 그림이 되겠죠. 자, 여기는 펜션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장노출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애기들도 그렇고 짐을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집 같진 않고 이제 숙박하러 오신 것 같아요. 하루 묵으려고. 요 날이 아마 그때 당시로 토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이네.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차가 2시간 정도 나니까 이제 요 시간이 맞을 거예요. 오후 한 6시니까 2시간이 느려요. 2시간이 빠른 건가 느린 건가 해서 6시면은 태국으로는 4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시쯤 돼가지고 입실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애기도 들어가고 엄마도 짐하고 막 먹을 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요것도 위성지도 좀 이뻐가지고 찾아놨는데 예쁘죠? 배경 좀 지우고 요쪽에 물이 더 차는 시간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만조 시간제 보고 간 게 아니고 답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쭉 들렸는데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여기까지 쫙 차가지고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밤에 되면 또 불도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자, 옆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양식장 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창 고기들 작업하고 뭐 그런데 창고겠죠. 이런 것들도 뭐 흑백으로 하면은 그림이 좀 좋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망원 렌즈로 지금 보면은 뭐 그물 같은 게 계속 패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계속 돌아다니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태국 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도 찍었던 데고 그냥 뭐 자체로 깔끔하죠. 비가 엄청 와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처음에 찍다가 기다려가지고 비 그칠 때까지 또 기다려서 찍었던 데인데 자, 여기도 100%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조개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재밌겠네요. 철근 같은 데도 디테일이 아주 좋죠. 자, 멀리 이런 데도 디테일이 좋고 자, 요거는 렌즈가 자 203으로 찍었네요. 203 렌즈가 제가 쓰는 거에서는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골라놓은 거 한 40장 정도 이렇게 40장 정도만 봤는데 되게 많이 찍었어요. 요것도 이제 코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보정하면서 또 다른 영상으로 하나씩 풀고 지금 태국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와 여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패턴들이나 바닷가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 찾으려면은 너무 힘들죠. 저도 계속 섬으로 들어가고 이제만 국내 바다는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예스럽고 이렇게 고풍스러운 풍경들이 거의 없는데 태국,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스리랑카 막 이런데 계속 지금 동남아 쪽을 지금 제가 다니려고 많이 찾아놨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구조물들이 이런 것들이 재밌고 근데 물때하고 이제 이런 거 잘 맞춰서 가면은 좋은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2달 정도 후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 싹 해가지고 장노출 해외 출사를 한번 기획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지를 한번 하면은 한번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피사체 재미난 거 한번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GFS 100S2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GFS 100S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렇게 사진 같이 유튜브로 보니까 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100S2나 그 다음에 GFS 100S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게 잠깐 말했듯이 뷰파인더 조금 시원한 거. 근데 그거하고 뭐 연사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건데 그거 말고는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던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GFS 100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만들고 잘 만들어졌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뭐 100S2나 1002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상이나 그런 거 찍는 분들은 아니고서는 사진만 찍는 분들은 그냥 GFS 100S 요걸로만 가져도 요런 사진 찍는데 우리가 찍는 사진들에서는 충분하니까 좋은 카메라다 생각하고 그냥 잘 사진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형의 발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또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GFS 100-2를 쓰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죠. 근데 요거는 지금 690이니까 한 700만원대 되니까 제가 만약에 산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GFS 100-2도 써보고 100S2도 써보고 100S도 써보고 50S도 써보고 50R도 써보고 뭐 후지의 중형 모델은 이제 거의 다 만져봤고 다 써봤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잠깐이 아니고 계속 써보면서 바꾸고 실제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요 GFS 100S2 모델을 사고 그 다음에 3264라든가 렌즈를 하나 살 것 같아요. GFS 100-2를 사느니. 근데 뭐 영상도 찍고 뭐 8K 영상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세로 그립을 써야 되고 막 이런 환경이다 그랬을 때는 100-2를 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사진만 천천히 찍는다 그랬을 때는 굳이 100S2까지도 너무 과하고 그리고 화질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게 더 비싼 300만원 이상 340만원 이상 비싼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화질이 더 좋고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계속 오랫동안 이 사진을 지금 한 40장 되는 사진 한 장씩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100S건 100S2건 GFS 100-2건 GFS 100이건 변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여기에다가 단렌즈를 끼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모르겠고 제가 쓰던 3264, 2035, 100에 200 이런 거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억 화소짜리 바디에 입문한다 그랬을 때는 GFS 100S2에 3264 요런 렌즈 처음으로 이제 새거로 사실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